자, 이제 파트 2로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험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험업 조문은 최근에는 뭐 시행규칙이나 감독 규정까지 확대돼서 문제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메인 테마는 보험업법 주 조문과 그리고 시행령, 대통령령인 시행령 위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와 함께 할 때 이 조문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문만 자체적으로 이거를 숙지하고 문제를 푸시면 오히려 더 문제가 안 풀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자, 문제를 풀면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자, 문제를 먼저 풀어 보시는데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1차 시험은 객관식이다 보니까 문제의 답도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린 거, 맞는 것들 체크하셔서 그 문제 자체에서 해결을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 풀이를 하시면 이론적인 부분은 우리가 가볍게 넘어왔다면 이 문제 풀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내용을 확인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총칙에 대한 부분인데, 자, 보험업법에서 우리가 가장 첫 1조가 뭐였죠?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총칙의 제1조는 목적인데,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보험업법의 목적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험법 제1조에 명시된 보험업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니면 뭐 주로 이제 이 네 가지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한다. 맞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법 조항을 옆에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출력을 하셔서 지면으로 가지고 계셔서 보면서 하면 더 좋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요즘은 다 스마트폰 세대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태블릿이나 PC를 옆에 두고서 조문을 띄워놓고 이 문제를 풀면서 틀린 걸 그때그때 바로바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한다 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고요. 법 조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목적의 조문이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주로 보험자죠. 보험자에게 우리가 보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끊고, 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또 끊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라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 이 조문 그 자체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업법은 보험계약법과는 달리 특별하게 뭐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조문 그 자체를 위주로 시험이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과목과의 또 뭐 연계나 이런 부분들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만 주로 시간을 할애하면 2차 때는 보험업법을 우리가 크게 활용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 보험업법에 대해서는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다기보다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을 택하시는 게 맞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처럼 조문을 옆에 띄워놓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 그리고 이 조문과 비교하면서 맞고 틀린 거를 위주로 체크하면서 하시면 된다라는 건데요. 자, 2번 문제, 2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보험 사업의 효율적 지도 감독을 한다. 물론 이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험업법에서 법 조항에 조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업법에 우리가 해당된 부분은 포함하고는 있지만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세 번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간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이런 유형은 가장 쉬운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가장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 추세이기도 한데 점점 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그 난이도는 뭐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용은 그대로지만 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뭐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옳고 그른 문제들을 선택하는 이런 문제 유형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단순한 문제 유형보다는 난이도가 더 올라갔다.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거는. 어려운 거 없어서 바로 지나가면.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난이도가 높은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다음 현행 보험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얘기는 이 중에 이제 어느 게 맞고 틀리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문제 유형이 어려운 거지 내용 자체는 보험업 조문을 띄워놓고 그 조문과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공부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운 게 없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보험업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보험업법의 목적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맞는 얘기고요. 자,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 문제 유형이 어렵다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그 안에서 함정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에서 체크하시는데 자, 이건 그러면 결국은 틀렸는데요. 얘는 맞는 얘기고 자, 어느 게 틀렸을까요? 자, 보험업법은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 보험회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보험회사에 관련된 거는 위에 가의 항목처럼 이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게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틀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이게 난이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쉽게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거예요. 자, 나가 가는 맞았고 나는 틀린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기에서 나를 지워 나가시면 돼요. 나 갖다 틀렸으니까 1번 틀렸죠? 나가 있으니까. 그 3번 나 있으니까 얘도 틀렸죠? 2번 또 나가 있네요. 틀렸어요. 그럼 결국 남는 거 뭐 있어요? 4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유형이지만 그래도 답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제일 초반부에 틀린 게 나와버리니까 이 틀린 조항들을 보기에서 하나하나 지워가면 된다.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지워나갈 수 있을 정도면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보기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쉽게 갈 수 있다. 자,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또 보자고요. 자, 다는 어떨까요? 보험업법은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원자력 손해배상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 같은데 그럼
답이 지금 가라 마잖아요. 그럼 다는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럼 어디가 틀렸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험업법에서 우리가 보험 상품으로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보험업법에서 우리가 보험 상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생명보험과 그리고 손해보험, 재산보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보험업법에서 우리가 보험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또 영역이 있죠. 인정되지 않는 영역. 이거를 알고 있느냐를 또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거. 여기에는 제가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기억나시는 요겠는데 4대 보험, 우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거의 대부분 보험업법상의 보험 상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4대 보험으로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보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얘는 보험업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 원자력 손해배상보험, 자, 이 원자력 손해배상보험은 언뜻 보면 원자력이라고 하니까 얘도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의 보험으로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원자력 손해배상보험은 이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상품이에요. 이 손해보험 안에 원자력 손해배상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손해보험은 보험업법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 다 조항은 원자력 손해배상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라나 마 보험법은 보험업의 허가부터 경영 전반에 걸쳐 계속 감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보험업법의 전체적인 주를 이루고 있는 건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허가로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허가가 난 이후에도 금융당국에서 해당되는 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은 맞는 얘기예요. 자, 많은 보험법에 의한 손해보험 상품에는 보증보험, 권리보험, 날씨보험 등이 포함된다. 자, 이건 맞는 얘기인데, 자, 손해보험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보기에서 이 보증보험, 권리보험, 날씨보험 등이 포함된다. 요 세 가지만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 조문을 펴놓고 조문에서 손해보험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 해서 여기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같이 열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안에서 우리가 이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다 섭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다 이때는 여기만 나오고 물론 중복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이때 요거 조금 하고 저때 조금 하고 하면 나중에는 이게 결합이 안 돼요. 병합이 되니까 한 번에 우리는 처리된다. 그래서 손해보험 상품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렇게 쭉 있다. 이 내용을 같이 정리하시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답은 너무 싱겁게 끝났지만 4번이에요. 가, 라, 마. 얘는 틀렸고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된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가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공부를 어렵게 하시는 수험생들이 하는 방법은 이래요. 자,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전체를 쭉 읽어요. 근데 모르겠으면 제가 아까 이 찍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모르겠다 싶으면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고려하는데 빠르게 가시라는 얘기예요. 빠르게.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처리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라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해설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관련 법 조항이 어디 있고 시행령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한 내용들까지 다 해설에 첨부해 놨으니까 이것만 믿지 마시고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같이 결국은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법 조문을 가지고 어느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셔라 라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자, 보험업법이 인정하고 있는 보험업이나 보험 상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험업법의 이 기출의 출제 유형은 예전엔 단순하게 그냥 조문에 대해서 조문에 틀린 부분을 체크해서 문제 그냥 똑같이 냈다면 이제는 그 옳고 그름을 고르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문제처럼 박스 형태로 돼서 그 중에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 중에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형태의 유형의 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얘도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은 내가 틀린 거 있으면 확실하다 그러면 찍고 바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다 내가 애매하고 모르면 전체를 다 보지만 내가 확실하게 이건 확실하게 틀렸다라고 처음에 만약 문제가 나왔으면 그냥 첫 번째 문제 찍고 체크하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 고사장에 가시면 보험업법을 하는 문제풀이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최대한 압축해서 문제를 푸실 요령도 필요하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또 하나 볼게요. 자, 보험업이란 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그리고 보험료 수수,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 자, 이거는 이제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제2조에 정의 부분이 있어요. 정의. 보험업법의 제1조가 목적을 설명했고 2조 조항이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정의에서 보험업이란 뭐냐라고 제일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맞는 얘기예요. 자, 보험업법은 생명보험 상품, 손해보험 상품, 재산보험 상품으로 각각 구분하고 보험 상품을 정의하고 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제2조 정의에서 보험업법상 보험 상품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맞는 얘기고요. 3번은 손해보험 상품에는 손해보험 상품이에요. 자, 운송보험, 보증보험, 재보험계약, 권리보험계약, 원자력보험 계약, 비용보험, 날씨보험계약, 동물보험계약, 도난보험계약, 유리보험계약, 책임보험계약이 포함된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험업법 본 조항에는 이 내용들이 없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품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시행령에서 포함하고 있으니까 보험업법에서는 그러면 손해보험 상품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 그걸 같이 여기다 또 적는 거예요. 옆에다가. 옆에 공간 많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적어도 손해보험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한 페이지에 한 문제에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를 이렇게 풀고 공부를 정리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요. 자, 네 번째. 그럼 네 번째가 틀렸다는 얘기인데 보험법은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연금보험 계약, 선불식 할부 계약 등을 보험 상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풀어봤듯이 보험업법상에 우리가 보험 상품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품은 우리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성격의 보험들은 보험업법상의 보험 상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자, 건강보험, 4대 보험 맞죠? 근데 연금보험 계약은 어딜까요? 얘는 생명보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보험 상품에. 자, 생명보험 상품에 포함되는 거라 틀렸죠, 이거는. 자, 선불식 할부 계약 마찬가지로 보험법상의 보험 상품을 제외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는 연금보험 상품, 연금보험 계약은 생명보험 상품이니까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답은 4번이다. 그러면 보험 상품에서 보험업법상 보험 상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건강보험과 선불식 할부 계약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걸 또 조문을 찾아보면서 여기에 추가로 없는 내용들, 뭐 산재보상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네 카테고리를 정리할 수 있다.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풀어나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게 처음엔 굉장히 더딘 것 같지만 나중엔 결국 우리가 시험 직전에는 계속 다독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지금 정리해 놓은 이런 습관들이 굉장히 큰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객관식 문제의 장점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은 자,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라는 건데 앞에도 이미 문제에서 정의에 대한 부분들 잠깐 나왔었는데요. 정의에서는 매년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이 정의는 항상 한 번씩은 계속 본다라는 마음으로 조문을 보셔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 들어가면 보험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밖에 낼 수가 없어요. 보험법은 뭐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문에서 우리가 맞냐 틀리냐를 묻는 거가 그렇게 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좀 더 어렵게 가면 그 맞는 틀린 거를 합쳐놓고 이 중에 또 맞는 거 틀린 거를 모두 고르셔. 이게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1번 외국 보험회사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쓸 때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다 라는 거고요. 자, 모집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이다. 자, 전체 한번 좀 보고 갈게요.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자, 2번 우리가 자, 첫 번째 외국보험회사는 맞습니다. 맞는데 자, 우리가 2번은 모집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꼭 보험회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보험회사를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법 조항에 보시면 자, 모집, 정의가 이거죠.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 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모집은 꼭 보험회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험회사를 위해서만 한다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말장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냐. 여기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법 조항은. 3번 보험 설계사는 뭐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고, 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고요. 보험 대리점도 마찬가지로 등록된 자예요.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은 설계사는 보험회사에도 소속될 수 있고,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에도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보험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모집에 대해서는 꼭 보험회사를 특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특별하게 모집에 대한 정의만 알고 계시면 볼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보험업법상의 자회사는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에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5.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15%.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우리가 자회사에 대한 부분, 나오는데, 이 해당 내용은 그냥 단순한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가로에 들어가는 문제 유형들은 지금도 출제가 되고는 있지만, 점점 더 이런 유형들은 좀 지양되고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들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단순하게 암기형 위주의 문제들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도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로형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정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정의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죠. 정의에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자회사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 100분의 15를 기억하시면 된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거고요. 자,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자회사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네, 맞습니다. 자회사는 우리가 민법이나 어떤 특별법이라고 하는 상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맞고요.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죠. 우리가 자회사 조항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용공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신용공여를 못한 게 아니라 자회사와 그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행위들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3번은 보험회사는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있는 회사의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이런 조문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나와 있는 내용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복해서 우리가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습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맞는 얘기고. 자, 4번.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에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총수의 아까 100분의 15라고 그랬죠. 그죠?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문제는 우리가 100분의 15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이해하는 방법은 이해가 어렵잖아요. 자, 100분의 15니까 여기 15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15일 이내 자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개하는 회사의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자, 다음 중 보험업법상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조문에서 우리가 전문보험계약자와 일반보험계약자를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니면 일반보험계약자니까요.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국가는 전문보험계약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포함됩니다. 되고요. 그리고 시중 우리가 은행법이나 또는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이런 해당 우리가 금융기관들 모두 다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주권 미상장법인은 자, 얘는 해당이 안 된다. 주권 상장법인은 해당이 돼요. 근데 얘는 미상장법인이잖아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비교적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 거라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바로 얘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면 또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겠죠. 자,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되는 게 또 누가 있을까라는 거를 또 옆에다가 나열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문보험계약자에서 뭐 국가, 한국은행, 그 다음에 나머지 금융기관, 좀 전에 말씀했던 주권상장법인,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적는데요. 여기 대통령령이 나오니까 시행령에 대한 내용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본문 조항에 업법 조문과 그 해당 관련된 시행령을 같이 연결해 놓은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문제 풀 때 꼭 앞에 조문 조항을 꼭 옆에 펴놓고 문제를 푸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